하시고 구입들 하시고 꾸준하게 보셔야지. 그거를 앞에서 국어책 읽듯이 이렇게 보지 말고요. 앞에 그 목차 있거든요. 목차를 보시면 그 이제 모바락 그 생리학 쪽은 빼시고, 생리학은 보지 마요. 생리학은 보지 말고 모발학만 봐요. 모발학. 그러니까 생리학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두피 헤드스파나 두피 그렇게 뭐 탈모 관리하실 때 그때 보셔도 돼. 그러니까 지금 그 뭐 탈모 주기부터 해서 이렇게 태화기 이런 것까지는 지금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모발학만 충분히 아미노산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시고, 단백질, 펩타이드까지 결합, 그게 물질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펌약 쓰고 하는 것도, 염색약, 펌약, 탈색약 쓰는 것도 다 그 아미노산을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그때 그 책 가져왔죠. 아미노산은 이렇게 보면 구조식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써드리면 가운데가 탄소가 있죠. H하고 R 있고 C, O, H, 그 다음에 여기는 N, H, H. 이게 아미노산이에요. 이게 무슨 화학 공식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아미노산인데, 이렇게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으면 누구를 안 만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네이버에 검색을 하다 보면 요 식하고 나중에 전자가 빠졌을 때 전하가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붙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펌약을 도포했을 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모든 시술들은 아미노산을 가지고 반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손상이다, 그리고 머리가 뭐 녹았다 하는 것도 이 아미노산 어느 구조식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아미노산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했죠. 이 아미노산이 요런 애들이 많이 결합을 하는 게 물질을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은 어떻게 보면 미용인이 뭐 고객하고 상담할 때 아미노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탄머리가 왔다든지 크레이비 나고 하면은 개념을 여기 와서 찾으셔야 돼요. 요 두 손이 있죠. 네. 아미노기. 얘는 뭐예요? 아미노기. NH2, 그죠? 얘는 COOH. 그렇죠. 카르복실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이에요, 기본. 아까 우리 모바락 책 봐도 아미노산을 보면은 여기 나와요. 근데 이게 뭐지? 그리고 뭐 네이버 찾아보면 이 식이 아니라 여기에가 뭐 마이너스가 붙어있고 하잖아요. 이게 3가 있고 여기 플러스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이거는 누구한테 촉매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을 받은 거야. 자극을 때려가지고. 그래서 누구랑 또 결합을 하려고 하는 단계고, 요 식은 결합을 하기 전 그냥 순수 아미노산 구조식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미노산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아미노산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눈에 보이게 뭔가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소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사람들이 하나의 뭐 글자를 기호화 시켜 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게는 뭐 아미노기다, 카르복식이다, 가운데는 이제 뭐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은 이거는 평생 아마 미용하시면 써먹을 거예요. 틀림없이 다 나중에 염색할 때도 써먹을 것이고, 탈색할 때도 써먹어요. 이렇게 이제 구조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점선을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나누어지면 요 밑에를 공통 부분이라고 얘기하고요. 공통 부분. 위에는 R 부분, 작용 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미노산이 지구상에 그 발견된 게 한 25가지 정도 아미노산이 발견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 학자들은. 인체에는 21가지, 모발은 18가지에서 21종류, 18에서 21종류. 모발. 인체도 21종류,
지구상의 아미노가 막 발견한 학자마다 약간씩 틀리는데요. 모발은 한 18종에서 21종류가 나타난다, 아미노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21종류다 그러면 종류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럼 요 아미노산 중에 어디가 틀리냐 그러면 여기 R 부분이 있죠. R 부분 여기가 어떤 놈의 분야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요. 여기 R 부분이.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21종류가 틀려. 어디가 틀리냐면 요 R 부분. 요 R 부분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공통 부분은 21종류가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1종류가 참 재밌는 게, 잘 보세요. 어렵더라도 밑에 공통 부분이 공통으로 갖고 있다고 해서 공통 부분이거든요. 여기 요 21종류 아미노산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구조식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나누는 거 보면 밑에 부분이 다 똑같잖아요. 이게 이제 21종류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1종류 얘네들 때문에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1단성 쌍둥이죠. 21종류가 다 근원 같은 거. 다 똑같은데 어디서 틀리냐면 요 작용 부분.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산성 쪽 아미노산, 산성 아미노산 들어보셨죠? 글루타민산, 아스파라트산이 산성 아미노산이거든요. 혹시 산성물, 알카리물 이렇게 뭐 들어보셨죠? 중성물 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아미노산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알카리 아미노산은 아르기닌, 리신, 히스티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놈이 분야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지는 거예요. 산성 아미노산, 중성 아미노산, 뭐 시스틴, 메티오닌 뭐 이런 애들은 다 중성 쪽이고, 알카리는 아까 아르기닌, 리신, 히스티틴 이런 애들이고, 산성은 뭐 글루타민산이나 아스파르트산 같은 경우는 두 종류 정도 있는데, 2개 정도. 어차피 21% 플러스 36%가 갖고 있고, 그건 나중에 제가 이용 결합할 때 다시 알려드리고, 일단 아미노산만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21종류 아미노산이 요 밑에 뭐라 그랬죠? 공통 부분. 요 공통 부분. 그 다음에 21종류가 틀린 거는 요 위에 작용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참 희한한 게, 한 몸에 이게 개수에 따라 틀려요. 작용 부분이 이름이 붙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펌을 작용을 할 때는 요 작용 부분에서 펌을 작용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염색 치실 때 요 R 부분 여기다가 우리가 펌을 작용을 시킨다든지 탈색을 한다든지 염색을 할 때는 요 R 부분에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펌어가 딱 이렇게 형성이 됐다 그러면 어디가 나타나는지 요 공통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머리가 탔다, 녹았다, 아니면 뭐 이쁘게 나왔다, 컬이 걸렸다, 매직이 됐다 하는 부분도 어디 부분이라고요? 요 공통 부분에서 다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리닝을 한다 그러면 작용 부분에 클리닝을 하는 거예요? 공통 부분에 클리닝 하는 거예요? 공통 부분에 클리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영양을 한다든지 샵에서 클리닝 할 때는 여기 아래 공통 부분에 영양을 물질에 대한 개념을 여기다가 축적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시켜서 반응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샵에서 일할 때는 다 아미노산을 가지고 시술을 하기 때문에 요 아미노산 본질을 모르면 맨날 단백질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단백질은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단백질한테 너 어떻게 단백질 됐어? 물어보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모였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여서 뭐가 된 거예요? 단백질이 된 거라고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단백질, 뭐 케라틴, 뭐 콜라겐 이런 건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본질을 보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분자가 뭐예요? 아미노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론을 굳이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줄 필요는 없지만 아미노산을 알아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진짜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그냥 케라틴 뭐 단백질만 얘기하고 가버리면 계속 단백질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의자가 쇠죠, 원장님. 우리 원장님 어때? 쇠야.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의자라고 얘기하지, 얘를 쇠의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의자 이름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저가 깨졌어. 저 부러졌어. 그럼 저기다가 나무 붙이면 이상하잖아. 다시, 다시. 여기 지금 의자, 무슨 의자야, 이거? 본질을 가는 거야. 지금 원래 이렇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의자야. 그렇게 부르는 거야. 단백질을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고갱이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 뭐예요? 단백질, 케라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름을 얘기하는데, 본질을 따지면 얘는 소파 의자. 그렇죠? 이게. 그리고 쟤는 쇠의자야.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샵에서 예를 들어 손상머리가 왔다. 그러면 그 손상머리에 맞춰서 클리닝을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좀 다르게 이상하게 뭐가 깨졌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물질을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쇠 의자가 좀 부러졌어요. 그럼 저기다가 쇠에다가 용접을 해야 되는데 저기다가 나무 붙여놓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잠깐은 괜찮아. 근데 오랫동안 쓰기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펩타이드가 끊어졌으면 거기다가 실리콘을 덧방하면 안 되고, 여기 구조식의 공통 부분에 어디서 끊어졌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얘기가 방금?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이름만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케라틴, 단백질, 아미노산이 제일 중요하고요. 저번 시간에 펌제를 도포를 하면은, 그죠? 다시 한번 지우고, 펌제를 도포를 하면은 두 자궁기 부분 중에 어디가 그 손을 잡는다 그랬죠? 자, 이렇게 보면 탄소하고 R, C, O, H, 그죠? N, H, H. 자, 이거는 COOH, NH2, GOOH. 예를 들어서 이제 펌제가 다가오면 요 둘 작용기 중에 얘가 이렇게 펼쳐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좀 어려울 수 있어. 얘 카르복시기를 펼쳐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아미노기를 펼쳐놓으면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펌약이 다가오고, 평상시 물이 우리가 샴푸를 딱 하잖아요. 아미노산이. 그러면은 아미노산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물한테 H2O 있죠. 물이 기호가 뭐예요? H2O죠. H2O가 다가오면 카르복시기 쪽에도 물이 닳고, 아미노기 쪽에도 물이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이 이렇게 가죠. 그죠? 맨날 우리 샴푸를 하면 물 속에 카르복시기는 물한테 수소를 내줘요. 항상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수소를 내주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COO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는 아미노기 쪽은 물이 만나면 반으로 쪼개져요. 얘는 수소하고 OH 마이너스로 쪼개져. 그러고 나서 수소를 여기다 붙여요. 그래서 NH3 플러스가 되는 거야. 좀 어렵죠? NH3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전화가 바뀌어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평상시 우리가 샴푸를 하게 되면은 모발이 이런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성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머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물이 중성 상태에서 아미노산이 딱 닿으면 요 아미노산도 하나는 수소를 내주고 수소를 가져가고 이렇게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중성 상태로 되는 거야. 요게. 근데 우리가 펌약에 들어오게 되면, 펌약 있죠? 퍼머, 일액, 한온제. 그러면 아까 COOH 카르복식 있죠? COOH. 이쪽에 아미노기 쪽도 한번 적어볼게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원장님 이렇게 그냥 한번 보세요.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저럴 것도 있는갑다. 펌약이 들어오면 펌약이 기호가 뭐예요? OH 마이너스. 이게 뭐죠? OH 마이너스는 수산, 수소산소, 수산이온. 펌약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카르복식, 그러니까 아미노산 쪽에 딱 이게 머리카락에 펌약이 들어오면 두 손이 있다 그랬죠. 두 손이, 카르복식이랑 아미노기 두 손이 있어. 그러면 둘 다 반응을 하긴 하는데 어디 쪽이 반응을 하냐면 요 카르복식이 쪽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펌약이 들어오면 이렇게 딱. 그러면
요는 OH-가 불안하기 때문에 물에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여기 수소를 내줘요, 여기다가. 그러면서 얘가 마이너스로 바뀐다 그랬죠, 전하가. 그리고 얘는 이미 많이 뺏기고 왔기 때문에 수소를 가져갈 게 없어요. 그래서 아미노기 쪽은 전하가 안 바뀌어요. 카르복시기 쪽만 전하가 바뀌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다 이렇게 알카리화 된다. 그래서 평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처럼 전하가 이렇게 마이너스 되면은 같은 전하기 밀어버린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자석도 같은 전하기 밀어버리고, 그죠? 그러면 무조건 펌제나 염색이 다가오면 머리카락은 카르복시기 쪽이 전하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그리고 산성 용액,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코팅이나, 그죠? 수소 이온 칠 때는 요 아미노기 쪽이 바뀌어요. 아미노기 쪽이 얘는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산성 코팅, 뭐 산성물 쓸 때는 머리카락은 여기 아미노기 쪽이 바뀌어요. 수소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수소를 떼가죠. 그래서 여기가 NH3가 바뀌어요. NH3로 바뀌고 3,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야. 플러스.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는 뭔가 물질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촉매를 당하고 일단은 정기적으로 뭔가를 붙이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샤워에서 일을 하실 때 산성 용액을 쓸 때는 무조건 아미노기 쪽이 반응을 하고 알카리 쪽은 무조건 카르복시기 쪽이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샴푸를 한다. 그러면 머리가 젖어요, 안 젖어요? 젖죠. 왜 젖어요? 머리를 감으면 샴푸를 하잖아요. 우리가 샴푸를 하면 머리가 젖잖아요. 왜 젖죠? 물 뿌리니까 젖을 수 있는데, 그러면 유리창에 물 뿌린다고 젖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 잡은 거야. 그 누가 잡았냐면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잡은 거야. 누가 잡은 거야? 이 두 손이 잡은 거야, 이렇게. 두 손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펌어에 손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이 손을 계속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는 그거를 녹여버리면 안 돼요. 녹여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단백질에 물을 묻히면 손상분들은 손이 어때요? 없어요. 방금 샴푸하는 건 물이 묻은 것처럼 보였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말라버리죠. 이게 왜냐하면 손이 없기 때문에 그 물질을 잡아줄 수 있는 두 손이 카르복시기나 아미노기 쪽이 없어요. 질문 있는데요. 모발이 근본적으로 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그게 뭐냐, 손이 없다기보다 펌제를 좋아하는 아미노산이 있고 네. 암모니아를 좋아하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염색은 잘 나오는데 펌이 안 나와. 그러면은 그 머리카락은 그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은 염색의 암모니아를 좋아하는 이게 아미노산이 많은 거야. 근데 펌어를 좋아하는 아미노산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을 아까 우리 공통 부분을, 그죠? 거기에다가 메티오닌 같은 경우는 시스틴 그 펩타이드 보강 물질 많이 채워줘야 돼. 그러니까 그 손이 있어도 그 좋아하는 물질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잖아요. 그죠? 같은 사람이라도 다 뭐 좋아하는 것도 틀리고, 그죠? 그죠? 같은 고기도 좋아하지만 때로는 고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채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다 같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펌어도 같은 머리카락이지만 다 똑같이 나오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저번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리 여기 원장님들 머리카락 똑같은 펌제로 고수로 펌을 해도 똑같이 안 나와요. 어떤 머리는 잘 나오고 어떤 머리는 강하게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와. 왜냐면 그 원료를 좋아하는 아미노산이 펌어 잘 나오는 분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걸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저분은 염색이 진짜 잘 나오는데 펌어가 안 나와. 그러면 아미노산 종류가 틀린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정답. 두 개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 네? 두 개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그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머리카락에다 펌어 약을 바른다 해서 다 나오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축적해야 돼요? 머리카락 주성분 케라틴을 축적을 해야 돼요. 케라틴이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그 티오글리코산이나 한원제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저번에 얘기하다 말했지만 피부나 두피 쪽에 한원제를 바르면 얘가 연화가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면 케라틴 구조만 있는 애들만 반응을 하는 거야. 요 두피 쪽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종류가 다 틀린 거예요. 종류가. 좋아하는 아미노산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파마 진짜 잘 나오고,
내가 간으로도 파마 잘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치유 글리코산을 좋아하는 아미노산이 많은 거예요. 머리카락이. 시스테인 아민이나 이런 애들이. 근데 유독 파마가 안 나와. 이렇게 파마를 해도 막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러면 막 딜레마에 빠진 거야. 내가 뭔가 실수했나? 막 이러는 건데 사실 그것도 모르면은 평생 강한 약으로만 일단 처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알면은 나는 케라틴이나 아니면 동물성 케라틴, 식물성 케라틴, 케라틴도 뭐 산화 케라틴, 가수모리 케라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계속 축적을 시키셔야 돼요. 없는 분들은. 그리고 와서 파마를 하면 파마가 진짜 잘 나와요. 그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이분은 그런 게 없어서 파마가 안 나오구나. 어린 그 신생아 애들 파마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 메티오닌 자체가 없어요. 시스틴으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그런 성분들이 시스틴이 없기 때문에 파마가 안 나오거든요. 머리가 건강해도 얘들 머리는 아직 이런 장기나 이런 모발들이 명확하게 아직은 막 생성이 됐지만 사람이 됐지만 이렇게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파마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그 고수는 아주 잘 나오더라고. 이게 분자가 막 깨져서 그러는지 네, 좀 잘 나와요. 그 이제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가는 분들이 보통 힘없고 가는 분들은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머리 좀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좀 잘 나오게.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원장님들은 고민들 엄청 많이 하시는데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내 가게에 모든 케라틴은 그분은 쓰게끔 일단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객님 꼭 파마 하시기 전에 일주일이나 보름 전부터 계속 축적을 좀 시켜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샴푸도 케라틴이 있는 게 있고요. 트리트먼트도 있고요. 우리가 아는 PPT만 있는 게 아니고 샴푸도 있고 우리 있잖아요. 그죠? 그 결합시키는 펑게라 디말레이. 그러니까 그 샴푸를 쓰고 오시는 분들은 파마 쳐지는 분들이 다 안 쳐져요. 파마가 잘 나와요. 네, 다 결합을 네. 그나마 힘이 있는 애들과 좋아져 케라틴도 결합 좀 오늘도 시켜놓고. 한 번 했거든. 제가 한 달 전에 구입하게 해가지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케라틴이 없어. 근데 아무 우리 거라도 이제 그렇고 좀 물질을 넣어주는 게 그게 원칙적으로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품 팔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네, 교육적인 건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이래서 안 나왔구나. 예를 들어서 머리가 막 진짜 탈색이 10번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번 한다고 파마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빼면 잘 나와요. 근데 안 나와. 그 머리는 안에 그 물질이 없는 거예요. 파마 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물질 자체가 손도 없고. 그래서 파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 모질은 연화라는 그걸 보시면 안 돼. 근데 제가 또 질문이 있는데 저번에 그게 고스톱 세미나 할 때 탈색되는 머리를 해는 거잖아요. 그때 세미나를. 네, 탈색했지. 그때 라이브를 봤는데 탈색했는 머리를 당일날 막 케라틴, 콜라겐 막 넣어가지고 영양 넣고 연화 보고 컬을 걸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다들 와 이랬거든. 근데 그 한 번으로 그 영양을 깔아가지고 넣었을 때 그 유지 기간을 집에서 계속 관리가 했을 때 컬이 열리는 건데 만약에 그런 제품이 없으면 금방 다 빠지는.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조금은 그럴 수 있죠. 지금 제 머리를 좀 보면 이게 머리가 계속 지금 강해져요. 이게 지금 저 고수로 저 때는 아마 2주에 한 번씩 했는데 요즘은 지금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머리카락이 제가 알칼리 펌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만 머리 다 찾아가지고 부시시해지고 머리 진짜 안 예쁜데 그날 그래서 제가 제품을 예를 들어서 이제 전문가 제품을 쓰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제품도 전문가 제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회사에서 지금 원하는 거 그거거든요. 전처리가 필요 없다. 이게 결합 다 시켜놓고 지금 전처리 안 해요. 네, 전처리 안 하잖아요. 근데 나도 습관처럼 이런 모발학을 좀 하다 보니 펩타이드 아미노산을 좀 공통 부분을 채워서 항상 그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신 거죠. 공통 부분. 머리가 타고 하는 것도 공통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그러니까 전자 원소를 채워가지고 뭔가 물질에 대한 반응을 보자. 항상 이런 거예요. 저는 개념이. 그냥 단백질 어디 채우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다 보면 실리콘 베이스지 실질적으로 케라틴 뭐 결합시키고 하는 것들은 없더라고요. 네.
근데 또 좋은 제품들도 있긴 있어요. 케라틴, 순수 케라틴. 이 머리카락이 그런 애들도 잘 붙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까리 이런 애들 아주까리도 잘 붙고 머리카락이. 근데 시중에 나오는 거는 어떤 제품인지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되니까. 이게 전문가 제품 쓰셔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 제로 사람들이 많은 제품들을 주는데 이게 전문가인지 아니면 뭐 아니 내 수준은 전문가인데 네. 제품이 안 따라줘. 그러면 음, 요즘은요 연장도 중요해요, 원장님. 옛날에 뭐 90년대야 펌지 하나 갖고 다 때려버리고 매직기도 굵은 거 하나 가지고 다 써버리고 볼륨 매직기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머리카락은 다 아미노산이 종류도 틀리고 손상돼서 오는데 고객은 바라는 것도 많아요. 그죠? 자꾸 새로운 걸 원하고 머리가 폭탄머리 돼도 그 고객님은 자기 머리는 나온 줄 알아요. 머리가 녹아 있어도 내 머리는 나오는 줄 안다니까요. 맞아. 근데 어디 가서 했어.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럼 내가 못했으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참 녹이면 내가 다 독박 쓰는 거고 사실 실질적으로. 뭐 어쨌든 네 개념은 네. 네, 손이 있어야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네. 네, 염색도 할 수 있고 다 반응을 보는 거고 지금 이게 하는 거는 같은 아미노산인데 저번에 제가 펩타이드 자꾸 얘기했는데 펩타이드 그 결합하는 과정만 잠깐 설명을 하고 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펩타이드. 자, 펩타이드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뭐 그러니까 어떤 화학 공식이 아니라 펩타이드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뭐 때문에 붙여놨냐면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볼게요. 이 구조식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미용실에서 뭐 일할 때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이 R1, R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미노산이 1, 2, 3, 4, 5, 6, 7 막 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개만 이제 쓰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써서 똑같이 쓰시면 돼요. 이렇게 HH 그 다음에 C. 자 이제 이렇게 볼게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물질에 대한 개념은 일단 마스터한 거야. 우리가 이제 지금 고기를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면은 머리카락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우리 몸속에서 만들잖아요. 단백질은. 근데 우리가 이제 덩어리라는 이런 고기를 딱 먹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분해 효소가 나와가지고 아밀라제 같은 분해 효소가 나와서 이 위에서도 잘게 쪼개고, 그죠? 그다음에 장에서도 잘게 소화 흡수를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분해 효소가 필요한 거예요. 고기를 먹게 되면, 그죠? 그게 쪼개져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머리카락이 되는 거잖아요. 구조가, 그죠? 근데 고기를 덩어리라는 이 물질을 잘게 쪼개지만 머리카락이 되려면 쪼개놓고 뭐 해야 돼요? 다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연결하는 합성 효소가 필요해요. 합성 효소. 그러니까 연결 효소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합성 효소만 있으면 단백질은 펩타이드 결합을 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효소만 있으면 무슨 효소요? 합성 효소. 우리 고기 먹었을 때 그 애는 무슨 효소예요? 분해 효소가 필요한 거고, 아밀라제 같은. 그래서 잘게 쪼개는 거고. 그 몸속으로 이렇게 다 우리 장기로 가서 나중에는 이렇게 보낼 때 피부로 가는 애들 있을 거고, 머리카락에 가는 애들 있을 거고, 그때는 이제 연결하는 효소가 필요한 게 그게 바로 합성 효소가 중요해요. 이게 효소. 펩타이드 결합은 효소만 있으면 다 결합시켜버려요. 아미노산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백질 있죠. 순서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와야 되는데 1번이 왔다가 갑자기 10번이 와서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의학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몸속에 이 세포들이 막 공장을 차려서 단백질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 이 삐딱하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와야 되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놈이 갑자기 순서 바뀌어서 와버리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 머리카락의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잘게 쪼개졌잖아요. 이게 잘게 쪼개져 있어. 그럼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머리카락 쪽으로 보내려고 갔는데 얘가 합성 요소로 효소가 딱 있으면 얘네들이 붙어버려.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려. 이 연결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펩타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연결하는 효소가 있으면. 이거를 알면 진짜 중요해요. 저도 이거 효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 모발하게는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엄청 저도 네, 저도 이거 알려고 엄청 많이 시간이 좀 흘고 나서 알았어요. 그냥 아미노산이 있으면 다 결합을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연결하는 효소가 있으면 다 연결을 하더라고.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이 그냥 그 용접기로 그냥 쇠를 용접하듯이 용접을 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서 분자를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덩어리째 계속. 그러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냥 이렇게 긴 단백질이지만 아미노산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이거 한번 봐볼게요. 제가 이렇게 구조식을 써놨잖아요. 그죠? 구조식을 써놨어요. 하나에 뭐예요? 아미노산. 여기 또 하나의 아미노산. 순서를 정해놓은 거야. 1, 2. 거기 보면은 내용 책이 있죠? 거기 보면 1, 2, 3, 4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 두 개가 이제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고 아미노산 1번과 아미노산 2번이 서로 결합을 하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펩타이드 과정이에요. 보면은 아까 그 우리가 펌지가 다가오면 아미노산은 한 놈은 수소를 주고 하나는 수소를 뺏어갔는데 이 합성 요소가 다가오잖아요. 아미노산에. 그러면 두 손은 다 잘라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잘라서 줘야 돼. 뺏어가는 게 아니라 카르보시기는 OH-를 줘야 되고요. 여기 보면 여기 있죠. OH. 그 다음에 아미노기는 수소를 내줘야 돼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우리가 세탁할 때 물을 빼는 걸 뭐라 그러죠? 탈수라 하죠. 탈수. 세탁 탈수 반응. 그죠? 그러니까 물이 얘 두 개를 만나면 탈수가 돼요. 물로 빠져나가는 OH-하고 수소가 이렇게 만나면 둘이 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로 돼서 H2O로 되면서 얘네들이 빠져나와요. 이렇게. 그거를 탈수라 하는 거예요. 탈수. OH하고 수소가 빠져나가면 탈수. 얘를 탈수라는 거예요. 탈수. 물이 돼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물이 기호가 어떻게 돼요? H2O죠. H2O면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 자, 우리 원장님 졸려? 네. 잡아주셨어요. 자, 질문을 있어. 자, 여기 보면 수소 두 개죠. 이 수소 두 개. 봐봐, 여기. 수소 두 개. 산소 하나. 그러면 얘가 탈수라는 거. 물로 탈수. 두 개가 간격이 좁아졌다. 축합. 그러니까 길이가 짧아졌다. 그래서 축합.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났다. 그래서 탈수 축합 반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탈수 축합 반응.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렇게 빠져나가면 물로 빠져나가서 이렇게 아까 이렇게 보세요. NH가 있던 게 없어져 버리고 전하만 남아있죠. 그리고 얘도 COOH가 있는데 날아가 버렸죠. 그러면 얘네들이 상처가 남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가 남아. 상처가 남아요. 이거를 이 아미노산은 원소끼리 전자끼리 연결이 돼요. 이게 전자예요. 전자. 자, 전자 이거 뭐예요? 전자라고 합니다. 전자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처가 남으니까 이 전자를 서로 공유를 해요. 자, 엄청 졸리시네. 자, 다시 C하고 N이 이렇게 결합을 해요. 이렇게 전자를 공유해. 그래서 얘를 전자 공유 결합 이렇게 얘기해요. 전자를 공유한다 그래서 전자 공유 결합. 자, 이 말 들어봤어요? 전자 공유 결합이라고?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네. 전자 공유 결합은
아주 강한 결합이에요. 전자가 붙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전자 공유 결합. 그러니까 펩타이드라는 사람이 합성 효소로 아까 있죠, 합성 효소로 전자 공유 결합하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펩타이드.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펩타이드 뭐 명칭이야. 그게 이름 뭔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개발했어. 자기 이름을 그냥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지. 거기 안에 뭐가 있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합성 효소로 무슨 결합한 거예요? 전자 공유 결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요 연결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 계속 연결하는 거야. 그게 바로 폴리펩타이드라는 거야. 폴리는 PPT. 그러니까 계속 연결이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연결하고 끝. 그러면 로우 펩타이드죠. 우리가 그거를 이제 실무에서는 물질을 만들 때 사용을 하는 거죠. PPT 같은 경우는 큰 덩어리째 만드는 거고, 로우 펩타이드는 이렇게 작은 아미노산을 이런 걸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미노산 구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미노산은 펩타이드 결합을 하기 전에는 분자로 살다가 얘 분자였잖아요. 분자로. 네. 근데 두 개를 결합을 딱 해버리면 이제 분자라고 얘기 안 해. 뭐라고 얘기해요?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일단 등치가 커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런 애들은 우리는 건강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손상모다 하는 머리들은 요 펩타이드 결합을 했던 애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눈에는 머리카락인데 머릿속 안에는 이렇게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됐다? 저분자화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물이 딱 와 닿으면 물한테 다 둘러싸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연결됐을 때는 물한테 둘러싸이지가 않아요. 크기 때문에. 안 녹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뭐 탈색이나 누가 너무 뭐 과연화 봐가지고 머리카락이 끊어졌어. 과팽창으로. 그럼 물한테 둘러싸이잖아요. 그럼 아미노산 녹아버리는 거예요. 자꾸 용해가 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자꾸 뭐 LPP나 이런 거 넣는다 해서 얘가 결합을 하냐? 결합하지 않아요. 그냥 눈속인 거야. 그냥 계속 그냥 붙어 있는 것처럼 하는데 갑자기 또 물 달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결합하는 물질들을 자꾸 써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파마를 잘해야 되는 거죠. 파마도 우리 시스템 결합도 전자 공유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전자 공유 결합은 우리가 이제 아까 4대 결합 중에 펩타이드 결합도 전자 공유 결합인데 이따가 할 디서파인트 결합, 시스틴 결합도 전자 공유 결합이에요. 전자 공유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엄청 강한 결합이죠. 그러니까 파마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마를 내가 잘못 예를 들어서 물질이 이동을 시킬 때 분자 이동이라 하거든요. 아미노산 이동을 시켜서 두 개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분자가 이렇게 이동을 이동을 해서 여기서 이제 딱 붙이는 게 파머예요. 사실 단단하게 유리화 시킬 때 유리화라고 하거든요. 이걸 붙이는 과정을 내가 잘못 붙여 놓으면은 고객님 머리는 평생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 클리닝을 한다고 해서 클리닝 먹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제 엘라 플렉스죠. 저희 원칙은 고스펌이 지금 엄청 인기가 있는 게 이런 게 결합을 잘 하는 거예요. 전자 공유 결합을 딱 정확하게 깨끗하게 잔류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 모든 게 이런 아미노산을 가지고 뭔가 물질을 반응을 보는 거잖아요. 내가 알고 보는 거랑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는 거랑 틀리니까. 그래서 이 펩타이드 결합이 엄청 중요하다. 펩타이드는 1차 결합이에요. 1차. 그러면 파마는 몇 차냐면 2차 결합이에요. 파마. 그러니까 1차가 있어야 2차가 있는 거지. 1차도 없는데 2차를 갖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이 머리 파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진짜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1차도 없는데 이거 나올까요? 자꾸 물어보면은 그러면 그거를 1차를 일단 펩타이드 보강을 많이 시켜야 돼요. 고객님 일단 이런 제품을 쓰셔서 반응을 봐야 되니까 이러면 유지력이 짧아서 안 됩니다. 전문가 제품을 쓰셔야 됩니다. 자꾸 권하셔야 돼.
꼭 우리가 뭐 상술적으로 뭔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고객님은 1년에 파마 많이 해봤자 한두 번이에요. 막 3번, 4번 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여기 가고 자기가 돈이 있는데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머리카락을 자꾸 결합을 자꾸 더 끊어놓는 분들이 있어. 샵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버하는 분들이 있어. 자꾸 물질을 막 계속 연화를 오버로 봐서 머리가 더 안 좋아져. 더 안 좋아지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는? 전자 공유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파마를 물질을 변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 거기는 덧방만 치는 거예요. 계속 트리트먼트로. 민속임만. 그래서 또 질문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 펌 하기 전에, 펌약 들어가기 전에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 건데, 사실 고스펌 같은 경우는 고스펌의 장점이 결합이 잘 된다고 하는 펌제잖아요. 진짜? 그렇죠. 그럼 결합을 굳이 우리가 원하는 그러면은, 만큼.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은 이제 고스펌을 썼을 때는 이렇게 결합에 대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에 대한 거는 그렇게 뭐 손상이 많은 뭐 탈색 이런 건 되지 않는, 그냥 보통 손상모 같은 경우는 그냥 손상모 단독으로 해도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럴 경우에는 굳이 결합을 시켜주는 필요가 없겠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만큼 머리카락에는 그 결합을 끊을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알칼리는 걔를 그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걔네들 자체, 걔가 워낙 쓰레기 묵직하기 때문에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한 거고, 머리카락 안에 우리는 조금만 갖고 있어도 걔를 이용해서 충분히 결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해리, pK 값이라고 해서 이게 이온화가 잘 되거든요. 이온화가. 이거 나중에 아까 그 책 뒤에 보면, 그러니까 아까 나중에 모바락 책 아까 체크해 놓은 거 있죠. 네네네. 그거 내가 아까 일단 네. 영상 끝나면 제가 얘기를 다시 해드릴게요. 그 구조식 네. 쓰는 거는 네. 화학식이 있어. 1식, 2식, 3식 해가지고 그거 아까 모바락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그 내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보스펌은 사실 실질적으로 케라틴이 조금만 갖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도 충분히 펌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있는 놈은 절대 우리가 녹히지 않아. 주변에 놀고 있는 놈들까지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보통 전자 공유 결합은 아까 나중에 시스템 결합 할 건데, 이렇게 원장님 두 분이서 가까이 있으면 손을 잡지만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저기 멀리 있으면 안 잡아요. 전자 공유 결합은. 근데 저희는 디말레이트 있죠. 다이아말레이트. 얘네는 다 연결시켜버려요. 이렇게. 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연결이 가볍게. 원래 결합을 끊었으면 끊은 만큼 결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고 있으면서 이게 제품력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품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지금 우리 그 고수펌 쓰시는 분들은 전국에 그 열펌 하시는 분들 얘기 다 들어보면은 이론 아무리 잘해도 제품이 안 따라지면 도라하면 타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거 벗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론만 막 알고 제품이 안 따라지면 제품을 내가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 일단 이거 하고